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을 맡게 된 소상공인연구원 정재철 이사장입니다. 교육 내용은 소매 유통의 정의 및 트렌드와 변화를 중심으로 1단계에서는 유통 변화에 따른 소매업의 발전, 2단계는 이커머스의 진화, 3단계는 옴니 채널의 등장, 4단계 옴니 채널의 미래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실 내용은 유통 변화에 따른 소매업의 발전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1. 소매업체의 발전. 소매의 개념과 기능, 업태의 변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매의 개념. 다시 리, 그 다음에 낱개로 자르다 테일, 그래서 리테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팔고자 하는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상에게 직접 그 상품을 사들여 모개로 팔지 않고 낱개로 파는 일 또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매를 활동을 하는 소매상이라고 하는데요. 소매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기관입니다. 그러면 소매상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지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직접적 대면을 접촉하기 때문에 감정적 구매 동기, 즉 조명, 간판, 레이아웃 등 소모 점포 내의 이 시선이 중요하고 고객의 충동 구매를 유도합니다. 넷째, 점포 및 무점포 소매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뉴팩처러, 생산자,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터, 물류업자, 유통업자, 그 다음에 리테일러, 소매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매의 기능으로는 소매자가 원하는 상품의 구색을 제공하고 소매 광고, 판매원 서비스, 점포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애프터 서비스 제공 및 제품의 배달, 설치,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매상이 있고, 이 소매상, 제조업자와 소매상 사이에는 이러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매상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모에 따라서 대형점, 소형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급 상품을 따라서 일반 상품 아니면 뭐 단일 상품, 그리고 영업 형태에 따라 점포, 무점포, 그리고 또 무점포에서는 뭐 홈쇼핑, 인터넷 쇼핑, 요즘 모바일 쇼핑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입지에 따라 도심상가 아니면 주택 쇼핑센터 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 업종과 소매 업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매 업종은 상품군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상이 취급하는 상품군에 따라 의류점, 가전점, 가구점 등으로 나눈 거고, 소매상의 영업 전략에 따른 분류로는 소매업태로서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매업태의 변화입니다. 처음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시장이나 매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 온라인 쇼핑, 이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겠고요. 최근에는 옴니 채널이라는 오프라인 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결합한 쇼핑 체계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매업태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매 차륜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매 차륜 이론이란 보시는 것처럼
가격을 통해 소매의 업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도입 단계에서 저가격 지향, 저비용, 최소비용, 그 다음에 성장 단계에서는 고가격 지향, 1급 지향, 서비스 강화, 3단계, 세태 단계에서는 낮은 투자 수익률, 보수적인 운영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백화점에서 출발을 하여 할인점, 그 다음에 창포형 도매클럽, 슈퍼센터로 발전한 어떤 소매 차율 이론을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매 아코디언 이론. 이거는 제품의 구색의 변화에 따라서 나눈 이론입니다.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 업태에서 전문화된 좁은 제품 구색의 소매 업태로의 변화, 다시 넓은 제품의 구성으로 소매 업태의 변화로 간다는 가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잡화점에서 전문점, 구두점으로 갔다가 다시 포괄적으로 가서 백화점, 그리고 다시 전문점, 전문점에서 다시 슈퍼마켓, 이런 어떤 반복적인 형태를, 아코디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라 합니다. 세 번째, 변증법적 가정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해겔의 변증법인 정관합을 기초로 한 것인데요. 먼저 전문점으로 백화점이나 전문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죠. 할인점, 할인점이 있는데 이 전문점과 할인점이 합쳐져서 카테르킬러 할인 전문점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가정을 변증법적 가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소매상은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세태기 단계를 걸쳐 발전한다는 이렇게 주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입기에 이런 어떤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에 어떤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먼저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의 도입기는 중요한 경쟁 우위를 보유하는 새로운 소매 기관이 탄생하여 일반 대중의 수용력을 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성장기, 혁신자의 지리적 확장과 모방적 경쟁자의 진입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 할인점, 슈퍼마켓 등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태기, 소매 기간이 상대적 취약성이 명백해지면서 성숙기, 가임 팽창의 결과로서 비용 상승에 의한 저항을 받게 되어 소매 기간이 초기 생성률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태기에는 소매 기간이 상대적 취약성이 명백해지면서 수익이 감소하여 결국 경쟁에서 뒤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소매 수명 주기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특성을 보면 도입기에는 경쟁자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기는 중간이고 성숙기 때는 동종 업체나 소매상들 간의 높은 직접 경쟁을 하고 있고 세태기에는 이적 업종 소매들 간의 높은 간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이익 수준은 도입기에는 낮고 성장기에는 높고 성숙기에는 중간, 세태기에는 매우 확정적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고착화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관리 스타일로 보면 도입기 때는 기업가적이었던 스타일이고 성장기에는 직권적, 성숙기에는 전문적, 그 다음에 세태기에는 관리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 모델. 일단 어떤 이론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소매 업태가 등장하여 이를 극복해 가면서 소매상이 발전해 간다는 이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우리 재래시장에 출발하여 재래시장 이후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개발하면서 근린 지구형 쇼핑센터가 이렇게 새로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형 백화점이 나타났고 1990년도 후반에는 대형마트, 2000년대에는 이커머스, 2020년대에는 옴니채널이 등장합니다. 이거와 같이 위기 상황의 어떤 발생하면서 이거를 적극 극복하기 가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업체들이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빅 미들 이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소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빅 미들 이론이라는 것은 혁신과 가격 경쟁력이라는 어떤 무기를 들고 여기 동그란 원이 있죠. 이 빅 미들이라는 어떤 이 링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 생존에서 이제 치열한 싸움에서 지는 거겠죠. 그런 경우 어떤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혁신적인 가격 경쟁에서 어떤 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에 이른 이런 업체들이 어떤 빅 미들 리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경제 유통을 잡아라. 개념과 경로,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의 개념은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물류나 유통에 대한 과정을 유통이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유통하는 게 관건이며 미국 경제시장 점유율 50% 이상이 유통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유통 선진국, 경쟁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통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산업 총생산 GDP 중 유통업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용 창출 기업 중 약 14%가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경로와 유통산업의 구조. 유통의 경로는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우리가 산업이라 하는 것은 이 중간상, 도매상과 소매상을 말하며 물적 유통기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 등 도매상, 소매상, 물류업체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품 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유통 경로의 구조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 선매품, 패션점, 그 다음에 전문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유통망의 어떤 범위로 봤을 때 수와 밀도로 봤을 때 편의점은 높고 그 다음에 선매품은 중간, 전문품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망의 운영 주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탁,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하고 있고 선매품은 위탁과 직영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망의 길이는 편의점 편의품들은 길고 그리고 전문품들은 짧습니다. 그리고 유통망의 형태는 지갑적 유통, 선택적 유통, 전속적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선식품 유통 기간이 짧아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있었으나 이커머스에서는 최근 마켓컬리의 등장으로 주요 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물류의 관계. 유통은 보시는 것처럼 상적 유통, 보시는 유통과 물적 유통, 물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와 유통을 다 포함시킨 개념을 로지스틱스 개념이라 합니다. 세 번째, 소매업체의 성공 비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소매업체에서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소매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성공 비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레너드 L. 베리 교수는 첫 번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고객을 존중해야 된다. 세 번째,
고객과 정서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네 번째, 공정한 가격. 다섯 번째, 고객의 시간을 절약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성공 비결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공정한 가격, 그 다음에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정서적 교류, 이러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요즘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이커머스에서의 어떤 성공 비결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핑크는 파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바꾸기. 판매자가 소비자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두 번째, 회복력. 공이 다시 튀어오르는 원리로 비수기를 극복하기라는 어떤 내용이고, 세 번째는 명확성. 소비자가 구매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어떤 성공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고객 만족은 소매업체가 가져야 할 핵심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닌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어떤 비결입니다. 네 번째, 오프라인 소매업의 몰락. 최근 저희가 리테일 아포칼립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프라인 소매업의 몰락을 뜻합니다. 2017년 미국 경제가 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형 오프라인 매장, 즉 백화점이 큰 부도를 하였습니다. JC 페니, 미국 전체 2,000개 매장이 있는 규모의 어떤 백화점인데 부도가 되었고요. 네이만 마커스, 113년의 역사적 고급 백화점도 부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소매업의 몰락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어떤 오프라인 어떤 쇼핑 체제에서 이커머스 체제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옴니 채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런 어떤 소매업체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지만 급격한 어떤 소비 업체 형태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전체 시장 규모 중 오프라인 시장은 70%입니다. 반대로 온라인 시장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 조사로는 국내에는 35%까지 전 세계의 비율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 규모를 5대5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 소매업의 붕괴, 4,300곳이 문 닫고 텅 빈 뉴욕 상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 저희가 중심 상권, 종로나 인사동이나 명동이나 동대문이나 뭐 그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어떤 임대중이라는 어떤 문푯말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소매업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전자상거래 매출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342억 달러에서 지금은 3,727억 달러로 거의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세대별 인구 변화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Z세대, 우리가 여기 보시는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MZ세대라고 있죠. 미국의 MZ세대들이 4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X세대는 21세대, 그리고 50대 층인 베이머 부부 세대가 24%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어떤 MZ세대에 의한 모바일 쇼핑,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쇼핑이 극대화되면서 엄청난 어떤 소매 업태의 변화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포칼립스, 다시 소매업의 어떤
리테일 아포칼립스, 소매업의 전체적인 몰락을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현상에 탈출구가 없냐? 아까 이론 중에 위기 상황에 따라 어떤 탈출에 대한 이론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결합된 게 뭐냐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옴니 채널입니다. 이 옴니 채널이 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아마존의 반격한 얼마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잠깐 하향 곡선으로 갔다가 잠깐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세적인 비대면 온라인 쇼핑에 이커머스에는 이게 안 되지만, 아마존에는 안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얼마트의 상승 곡선도 다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오프라인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옴니 채널의 등장으로 새로운 오프라인의 반격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 수업은 이커머스의 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